안녕하십니까. 2025년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예비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설명회를 맡은 최용훈 국어전문학원 곽병호 강사입니다. 자, 목차는 여러분 3학년 올라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학업이랑 입시를 어떻게 좀 병행을 해서 입시 정보를 얻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올해 수능까지 가야 되니까 수능하고 내신은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제목을 무한선율과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독서 제재를 풀 때 좀 거부감이 많이 드는 음악 지식을 조금 녹여볼까 합니다. 일단 무한선율이라는 것은 단락감이나 종결감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선율을 무한선율이라 하는데, 여러분 고3의 학습은 무한선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차시별로 끊이지 않고 쭉 진행을 하는데, 제가 교재가 바뀌거나 새로 시작할 때마다 몇 달치의 수업 계획을 미리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끊임이 없이 계속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내신 대비는 개인적으로 클릭 시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내용이 사실은 학교에서 쓰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 자체가 자연히 내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도 연중계획, 월중계획, 주중계획, 하루계획으로 나눠서 뭔가 낭비하는 시간 없이 좀 알차게 1년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소나타 형식은 기하곡에서 사용되는 악곡 형식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시부, 전개부, 제현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주제가 제시되거나 또 주제가 또 변형이 되거나 새로운 주제가 또 들어오는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뭔가 한 시험지를 딱 풀었을 때 뭔가 틀리는 내용이 있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반복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찾으면 그 문항들을 분석을 하고 어디에서 틀리고 왜 틀렸는지 취약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좀 더 지문이나 발문, 보기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 지문이나 발문을 또는 보기의 내용을 내용적으로도 좀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학업과 입시를 좀 더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론도 형식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론도라는 거는 A, B, A, C, A, D, A 형식처럼 한 악장에서 특정한 중심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로, 각 반복구 사이에는 대조적 성격의 음악 경과구, 패시지가 이들을 분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업이라는 게 A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당장 대학 입시에 들어가야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B, C, D 공부하는 중간에 여러분 원서 접수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요강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학생부도 정리해 봐야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시 관련된 것도 잘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제가 다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력평가, 모의평가 공부해 줘야 되고요. 당연히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는데 1학기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다 챙겨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만에 하나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2학기까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2학기 내신까지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대비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5월, 8월에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 대학별로 발표가 되니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과목에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몇 과목에 몇 등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진단까지 여러분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 2학년 때 여러분 다 정리했던 학생부 있죠.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학생부 정리를 해서 대학에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학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뜻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 이제 원서 접수 시기가 일반 대학들과 다르니까 날짜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시험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학교별로 다르니까 날짜를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수능 전에 치는지 수능 후에 치는지 이런 원서 접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학과 전형 여기에 따라서 입시도
학업만큼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입시의 월별 일정을 보면 여러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1월에 사관학교 입시 기본 전형이 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7월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1, 2학년 때 사관학교 이야기 같이 나눴던 친구들 있잖아요. 이때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사관학교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제가 그 고급 과정 시험을 반드시 응시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가산점이 총점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2월에는 대부분 이제 대학들이 이제 입시가 마감이 되는 시기여서 뭐 그동안에 이제 그 해의 입시가 어떻게 됐는지 진로 진학 정보가 이제 2월에 대학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학년 교실에 딱 들어가는 3월에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때 사관학교 세부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 그 해 입학 설명회를 대학별로 이제 실시를 합니다. 뭐 사전 예약을 받기도 하고요. 그 일정들을 대학별로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모의평가 접수가 4월에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다 진행을 하겠지만 4월에 따로 응시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5월에는 5월 합평을 치죠. 여러분 1, 2학년 때 5월에는 모의고사 치지 않았지만 3학년은 모의고사를 좀 수시로 학교에서 좀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이 5월에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학과, 전형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와 전형별로 모집 요강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5월이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시기죠. 자, 그리고 경찰대 원서 접수가 이때 있으니까 날짜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월에는 6월 모의평가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6월 모의평가를 치기 전에 6월 모의평가 시험 범위인 그 EBS 수능 특강을 모평 전에 다 끝냅니다. 한 2월쯤에 시작해서 6월 모평 전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모평 치고 나서 이제 9월 모평이 접수가 되고 사관학교 원서 접수를 6월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관학교 1차 시험이 7월에 있거든요. 자, 7월에는 여러분 이제 뭐 기말고사 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또 학력평가를 7월에 또 쳐야 되고요. 또 이제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학교, 간호사관학교 이런 데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전부 1차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7월에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1학기는 여러분 이제 내신도 챙겨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됐지만 이제 2학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8월이 되면 여러분 여름방학이지만 수능 D-Day 100일이 되죠. 100일이나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이제 이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급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때 이제 학생부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에 9월 모의평가를 치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그 7월 중순쯤에 나오는 EBS 연기교재 수능 완성을 이 9월 모평 치기 전에 다 끝냅니다. 그러면 이 수능 완성 가지고 또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평도 이때 이제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시 모집 요강이 8, 9월쯤에 이제 대학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9월에, 여러분 수시 원서 9월에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가 이제 그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6개 있죠. 그거 9월에 여러분 전부 작성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대나 사관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학력평가를 치고 이제 대망의 11월에 여러분 수능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도 수능 치기 전에 아마 종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월에 중간고사 치고요,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 치고 학교에 따라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다 일찍 치르고 수능을 치는 학교도 있거나 아니면 수능 치고 11월에 남는 시간에 기말고사 치거나 합니다. 이거는 학교 학사 일정을 따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이후에 정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제출한 학교들이 있죠. 그 서울대라든지 고려대는 이제 정시에서 학생부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시 모집의 학생부 작성을 이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11월에 쳤던 수능 성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9월에 지원했던 수시 합격 발표가 이제 12월에 나오고요. 그리고 수시 합격이 되면서 미충원 인원 추가 합격도 같이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말부터 마지막 주, 보통 이제 30, 31일인데 그때부터 1월 초까지가 정시 원서 접수입니다. 정시 원서 여러분 이제 수시가 다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정시 내야 되죠. 최저를 못 맞췄다. 여러분 정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정시 원서 접수 1월에 하고 2월에 이제 정시 합격이 발표가 나고 추가 합격까지 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추가 모집을 잘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수시나 정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이제 미달 학과의 경우에 이 추가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요행을 바라면 안 되긴 하지만요. 이 추가 모집으로 대학 가는, 그러니까 대학을 높여서 가는 학생들 제가 덜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지원이나 정시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우리 학생들 컨설팅 하겠지만, 나중에 2월까지도 우리 학원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2월이 되어서도 이 추가 모집까지 제가 컨설팅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수시나 정시로 일단 합격을 하는 게 최초 합격이 제일 좋겠지만, 최종 합격에도 추가 합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추가 모집에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서 돈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만. 그래서 대학에서 전화 오면은 뭐 입금하라는 그 전화가 올 거예요. 입금만 하면은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하고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여러분 대학 가는 데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능과 내신의 대위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대위법은 우리 문학 시간에 많이 나오죠. 역설법 공부할 때. 둘 이상의 독립된 선율이나 성부를 동시에 결합시켜 곡을 만드는 복음악의 작곡법인데, 한마디로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서로 잘 조화시켰다, 균형 있게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는 당연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 기출, 그 다음에 개념, 작품, 이론, 이건 정규 수업 중에 계속 제가 보충자료 제공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신은 여러분 내신이 수능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연계 교재가 학교 내신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능 정규 수업이 곧 내신 대비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작품별, 제재별, 개념 정리, 담화별, 이론별, 유형 정리, 요거 이제 클리닉 하면서 여러 변형 문제 제공하면서 내신 대비까지 할 겁니다. 자, 우리 학원의 연중 계획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정규 수업은 수능 중심이고, 클리닉 때 이제 내신이 필요한 학생들 개인별로 제가 진행을 할 계획인데, 당연히 모의고사는 필수적으로 다 주 1회씩 다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 수업 때 이제 수능 특강이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수능이나 모의평가나 학력평가나 또는 사설 모의고사 이런 기출들을 좀 해설을 하는데, 말은 이제 해설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작품에 대해서 뭐 해제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독서 지문이나 문항을 정리하는 것들,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해설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월쯤 되면은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이거는 6월 모평을 대비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6월 모평 전까지 이 수능 특강 다 끝낼 계획이고요. 그 중간고사 칠 때쯤 되면 이미 그 수능 특강이 거의 다 끝나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칠 때쯤. 그러면은 우리 정규 수업이 곧 중간고사 대비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이 한 7월쯤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우리 수능이나 모평, 학평이나 사설 모의고사 기출을 해설을 할 텐데, 이때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를 치겠죠. 그럼 우리 이미 이제 6평 전에 그 수특을 다 끝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이제 정규 수업에서 시험 범위는 다 끝났고요. 개인별로 클리닉 때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9월 모의평가가 있기 때문에 또 9월 모의평가 전에 또 수능 완성을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 치고 나서 11월 중간까지 역대 수능이나 모의평가 기출들을 계속 풀고 해설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연중 계획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오면은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 끊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 쉬더라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 문제를 다룰 거잖아요. 그럼 계속 탐구한 내용들이 다시 또 탐구하는 주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분량이 많다면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감각을 계속 익혀서 가는 게 또 고3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했던 내용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고 탐구하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연계 교재가 나오면은 정규 수업에서 그 2달 또는 석 달치의 어떤 그 차시 계획을 미리 제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시에 문학은 이런 내용, 독서는 이런 내용, 화작은 이런 내용, 뭐 언어와 매체는 이런 내용으로 할 테니 여러분 이거 전부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해와야 되고요. 수업 때 이제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능 완성 계획표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시별로 계획을 다 짜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한 2달이나 3달 정도의 그 계획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과제를 해오면 수업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법 내용인데 그 학평이나 그 모의고사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 이제 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2학년도 수능이 이제 전미사 관련된 문제가 국어사와 엮어서 나와서 그 국어사 문헌들을 전미사 활용된 것들을 용례와 함께 이렇게 수업 중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1, 2학년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정리하고 또 문항 정리하면서 내용 익히는 거. 이거 당연히 이제 그 내신 대비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수능 정규에서도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작품도 마찬가지죠. 문학 작품이 나오면은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 그 다음에 뭐 비평 이론들, 작품에 대해서도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수업 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다 공통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 내신이 필요한 학생들 이제 클리닉 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학교 수업 자체가 수능 연계 교재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학원 수업이 이제 학교 수업과 동일한 교재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대비, 내신 대비 다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모의 평가 치기 전에 수능 특강을 전부 완강을 할 계획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만약에 학교 시험 과목이 화법과 작문인데 거기에 독서나 문학을 추가로 넣기도 합니다. 또는 언어와 매체에 독서 문학을 넣기도 하고요. 2학기도 마찬가지죠. 2학기는 뭐 이제 여러분 1학기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 가지는 학생들이 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재수나 삼수를 위해서는 또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게 이제 9월 모평전에 끝난 수능 완성으로 2학기를 또 진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1학기 때보다는 입시에 대한 여러분들 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2학기는 좀 정신없을 수가 있죠. 자, 대학 입시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일단 그 사관학교 1차 시험이 7월에 있다고 했죠. 이 사관학교 시험의 시험 범위가 수능 연계 교재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월 모평 치기 전까지 수능 특강 다 끝나는데 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 7월에 시험 치러 가면 되고요. 사관학교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시험장에 한번 가볼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K대학교 뭐 이렇게 약식 논술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금 성적이 많이 아쉬운 친구들 내신도 보지 않고 수능 내신 보지 않는 이런 대학 여러분 약식 논술로 준비해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과목 3등급 이렇게 이제 입시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논술 시험 치고 수능에서 한 과목 3등급 이내만 받으면 되는데 약식 논술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름은 논술이지만 실제로 논술이 아니라요. 여러분 단답식입니다. 그리고 그 단답식 문제는 전부 그 수능 연계 교재로만 출제합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신이 많이 아쉬운 친구들은 이런 입시 그 전형들도 있으니까 제가 고3 1년 동안 자기 등급이나 수준에 맞게 또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나 진로에 맞게 같이 그 입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또 응원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에는 국어가 51.1%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독서는 어떻게 연계되냐? 독서 개념이 연계가 됩니다. 배경 지식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작가가 연계되거나 작품이 연계될 수도 있고 문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화법이나 작문에서는 담화 유형이나 특성, 뭐 보통 발표나 강연이나 토의나 토론, 협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제 개념이나 용례, 이거는 뭐 연계와는 상관이 없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고3이 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학업과 입시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하고 내신은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되는지 균형 있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고3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런 그 설명회를 준비하다 보니 제가 이제 농가원령가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1년직에 제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 봄에 만일 실시하면 종년일이 낭패되네. 한 해의 농사계획은 봄에 하는 것이니 모든 준비를 미리 하라. 봄에 만약 때를 놓치면 그 해 일이 낭패되네.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3이 되는 이 긴장된 마음가짐 상태일 때 여러분 1년 농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은 무한선율로 가야 됩니다. 연중, 월중, 주중 하루 계획을 잘 짜서 낭패 없이 또 알차고 보람있는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그 계획의 실천에 또 실천을 위한 노력에 응원하겠습니다. 힘냅시다.